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개발한 KF-21 보라매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 초음속 전투기는 첨단 기술과 경제성을 겸비하며 글로벌 수출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초기에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며 큰 기대를 모았으나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결국 2024년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되며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다. 아랍에미리트, UAE는 KF-21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대규모 수출 계약 논의에 나섰다. 66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 계약은 약 120에서 150대의 전투기를 포함하며 UAE 공군 현대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UAE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KF-21 블록 3개발과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투자 의지를 밝혔다. 이는 한국과 UAE 간 전략적 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400K 엔진을 장착해 최대 22,000파운드 추력을 제공한다. 이 엔진은 마하 1.8의 속도와 9G 기동을 가능케 하며 동급 전투기 중 탁월한 성능을 자랑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트 엔진 24,000파운드 개발을 추진하며 UAE의 자금 지원으로 독자 엔진 양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는 수출 제약을 없애는 핵심 전략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2019년 이후 분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아 2024년까지 4천억 원만 납부한 상황이다. 2024년 1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I에서 KF-21 자료를 USB로 유출하려다 적발되었다. 이 사건은 양국 신뢰를 흔들었고 인도네시아의 협력 비중 축소로 이어졌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8월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 규모도 축소되었으며 시제기 제공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협력 지속을 호소하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은 신뢰 회복과 실질적 이행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UAE는 머라지 2000과 F-16으로 구성된 노후 공군을 현대화하려 한다. KF-21은 F-35의 높은 가격과 정치적 제약을 피해 UAE의 작전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66조 원 계약은 대당 9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KI는 UAE 현지 정비센터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KF-21의 S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즈가 개발한 첨단 장비로 100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한다. 이는 UAE 사막 환경에서 드론과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다. 적외선 추적 장치, IRST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며 UAE가 이란과 같은 지역 강국에 대응하는 데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초기 48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기대했다. 그러나 분담금 미납과 신뢰 상실로 이제는 제한된 기술과 소수 기체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24년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KF-21 협력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은 실질적 행동 없이는 추가 협력을 어렵게 본다. UAE는 2024년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협력을 논의하며 한국을 파트너로 검토했다. KF-21 블록 3의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강화는 UAE의 5세대 전투기 요구를 충족할 잠재력을 가진다. KI는 UAE 국부펀드와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타진하며 중동 방산 시장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
KF-21의 생산은 경남 사천KA 공장에서 본격화되었다. 2024년 12월 양산 1호기 동체 조립이 완료되었으며 2026년 9월 공군 초도 납품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유해는 2028년부터 KF-21을 인도받아 2033년까지 120대 배치를 목표로 한다. KA는 이를 위해 생산 라인을 50% 증설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공동개발 MOU 체결 당시 기술 자립을 꿈꿨다. 그러나 2017년부터 재정난으로 분담금을 미납하며 프랑스 라팔 42대 구매로 자금 우선순위를 변경했다. 이러한 선택은 KF-21의 기술적 기회를 놓친 결과로 평가되며 인도네시아 방산계는 이를 후회의 결정구로 부르고 있다. UAE의 계약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66조 원은 약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부품 공급망에 2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항전 장비 수주로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롤스로이스와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 KF-21은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AM-2000, 과공대지 정밀유도 폭탄을 탑재한다. UAE는 이를 활용해 해상 초계와 육상 타격 임무를 수행하며 중동 안보의 균형을 강화할 계획이다. KA는 유해 조종사를 위한 시뮬레이터와 T-50 훈련기를 연계한 교육 패키지를 제공하며 기체 가동률을 90% 이상 유지할 선거 기반 군수 지원, PBL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 KAN 사업 참여를 검토했다. 그러나 재정난과 기술 부족으로 실질적 진전은 미미하며 KF-21에서의 실수를 반복할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제한적 협력을 유지하며 UAE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 UAE는 한국의 바라카 원전과 세종시 프로젝트로 신뢰를 쌓았다. KF-21 계약은 이러한 관계를 방산으로 확장하며 양국 간 1,000억 달러 경제 협력을 목표로 삼는다. KA는 UAE 공군기지의 정비 허브를 설립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로 수출을 확대하는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KF-21의 스텔스 코팅은 적외선 탐지를 최소화하며 블록 3에서 내부 무장창 도입으로 5세대 수준에 근접한다. UAE는 이를 기반으로 2035년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UAE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 협력을 활용해 미국의 엔게디와 유럽의 FKS를 견제하는 독자적 전투기를 꿈꾼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00명 이상의 기술진을 KA에 파견했지만 코로나19로 2020년 철수하며 개발 참여가 중단되었다. 이는 기술 습득 기회를 놓친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2024년 분담금 축소 후 인도네시아는 블록 3 개발 참여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UAE와의 협력을 우선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 UAE 66조 원 계약은 미국 방산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록히드 마틴은 F-35 수출을 기대했지만 UAE는 정치적 제약과 높은 비용을 이유로 KF-21을 선택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중립적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으며 미국과 유럽의 독점적 시장에 균열을 내는 데 성공했다. KF-21의 기동성은 코브라 기동과 고각 상승으로 입증되었다. 2023년 미티어 미사일 발사 시험에서 동체 안정성이 확인되며 UAE 조종사들의 극찬을 받았다. UAE는 KF-21을 사막 환경에서의 장거리 작전에 투입하며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KF-21은 구매가 아닌 투자라며 즉각적 성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장기적 비전을 간과한 결정은 기술 자립의 기회를 놓쳤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유해와의 협력에서 신뢰와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UAE는 중동 방산 시장의 허브로 KF-21 수출 성공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로의 추가 계약을 유도할 전망이다. KAN은 이를 위해 두바이에 지역본부를 설립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한국 방산은 2024년 24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으며 UAE 계약으로 2026년 350억 달러를 목표로 세계 3위에 도전한다. KF-21의 개발비는 8조 1천억 원으로 한국 정부 60%, K 20%, 인도네시아 20%가 분담했다. 인도네시아의 축소로 부족분 1조 원은 정부와 K가 충당하며 재정 부담을 감수했다. UAE의 대규모 계약은 이러한 손실을 상쇄하며 KF-21을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KF-21 48대 도입을 약속했지만 분담금 축소로 생산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력 공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유지하되 UAE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로 초점을 전환하며 안정적 수출 기반을 다진다. UAE는 KF-21의 다목적성을 높이 평가한다. 공대함 미사일과 정찰 포드를 탑재한 KF-21은 페르시아만에서의 해상 초계를 강화하며 지역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된다. KA는 UAE 요구에 맞춰 블록 3의 레이저 무기 탑재를 검토하며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인도네시아는 2009년 T-50 수출로 한국 방산의 물꼬를 터졌다. 그러나 KF-21에서의 실수는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낳았다. 한국은 이를 계기로 협력국 선정에 신중을 기하며 UAE와 같은 재정적 전략적 파트너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KF-21의 성공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 결과다. 8조 원 이상의 개발비는 S-레이더, 스텔스 신소재, 에스트로 결실을 맺으며 UAE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이었다. KA는 이를 발판으로 파리 에어쇼에서 KF-21을 시연하며 폴란드와 필리핀 같은 잠재 고객에게 경제성과 성능을 어필할 준비를 마쳤다. UAE의 66조 원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다. 이는 한국과 UAE가 방산, 에너지, 기술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을 구축하는 상징적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 장을 연다. KF-21은 UAE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며 한국 방산은 세계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선다. 인도네시아의 후예는 그 시작점에 있다.